자, 다음은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입니다. 이 2장 자체가 화공안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술사 108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조치 중 공통적인 조치사항, 호스를 사용한 인화성 물질의 주입,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의 등유의 주입 및 저장, 산화에틸렌의 취급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 2장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숙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안전보건규칙의 별표 1은 산안법상의 위험물질입니다. 이 별표 1에 있는 위험물질들을 전부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 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여기서 키포인트는 별표 1의 위험물질 중에서 물 반응성 물질입니다.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음 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호스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부식성 물질의 동력을 사용한 호스 압송 작업 시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으라는 안전보건규칙 297조에 근거한 기출문제를 떠올리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 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바로 이 결합부, 연결부 이쪽에서 확실히 체결해야 한다는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즉, 이 결합부 연결 부위가 가장 누설에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법을 읽으시면 좀 더 암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렇게 저장 탱크 내에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 이러한 경우에는요, 가솔린이 휘발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증발하는 그 가스가 이 내부의 공기와 함께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유 등을 추가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 탱크, 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그 내부에 있던 산소 농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하라는 거겠죠.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 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이차를 줄이도록 할 것. 왜 전이차를 줄이라고 할까요? 전이차가 있으면 전기가 흘러갑니다. 한꺼번에 정전기가 방전되면서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화재 폭발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전이차를 없애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할 것. 자,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액표면과 그리고 이 기름이 떨어지는 곳, 여기에 낙차가 크게 되면요, 이 방울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탁탁 튀기죠. 이렇게 튀기면서 바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액표면이 계속 차오른다고 보세요. 차오르면 결국에는 여기 떨어지는 방울과 그리고 이 액표면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탁탁 튀기는 현상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차오르기 전까지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술력과 지식이 쌓이면은 법이 더 그만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은 무조건 암기식이 아닌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이해를 위주로 머릿속에 오래 남고 암기가 매우 쉽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도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요. 산하안전보건 법령상 화학설비, 탱크, 로리, 드럼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 항상 그 내부의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하는 물질 3가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제229조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굉장히 반응성이 큰 위험물질이지요. 제1항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 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 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을 하여야 한다. 즉, 그 내부에 있는 가스가 불활성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물질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제2항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 로리, 드럼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어 놓은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즉 저장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왼쪽은 주입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고 저장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